안성 주거의 세계 우리에게 물어봐 3편 1편과 2편의 내용이 주거복지 제도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사연으로 주거복지 제도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사연 하나가 도착했는데요. 우리 한번 사연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커 결혼을 결심했는데요. 결혼을 앞두고 많은 부분이 걸리더라고요. 집은 어떻게 할지, 아이는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이 집이더라고요. 전세를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전세는 어렵고 월세를 하려고 하니 월세 부담이 너무 커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미뤄야 하나 한참을 고민을 해보았지만 둘이 함께 벌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 다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지만 함께 하고자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러면서 고민 끝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사연 잘 들었고 먼저 결혼 축하드립니다. 결혼 준비로 많이 바쁘실 텐데 집까지 생각하니 고민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행복주택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행복주택은 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에 가까운 곳에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월세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입니다. 가장 걱정하고 계신 금액 부분은 시중시세의 60%에서 80%로 저렴하게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두 분 모두 소득이 있으시다면 월속 660만 원 이하, 한 분만 소득이 있으실 경우에는 최대 555만 원 이하의 소득만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해서 만약 입주를 하게 되면 거주기간은 자녀가 없을 경우 최대 6년, 한 명이라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10년으로 소득이 이제 두 분이 안정이 되신다면 다른 거주지를 알아보시면 되겠죠. 신청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행복주택 외에도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 좌측 상단에 있는 마이홈 포털에서 신혼희망타운을 찾아보세요.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에 또 다른 사연이 도착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막 사회에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렵게 자랐습니다. 학원도 다니지 않고 공부하고 대학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했지만 학자금 대출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성적을 잘 관리해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몇 번의 도전으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직한 직장에서 집까지 거리가 너무 멉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교통비도 그렇고 받는 월급보다 학자금 대출과 교통비로 많이 나가서 월세집 마련이 어렵더라고요.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직장을 다니고 싶지만 뻔한 월급으로는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사연을 들어봤는데 왕복 4시간? 너무 아침 매일 출근하시는데 고달프시겠어요. 만약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앞에 설명한 행복주택의 설명을 드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앞서 말드린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대학생, 직장인도 포함이 되고 19세 이상,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소득 활동이 있는 사람도 입주 자격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자 기준은 세대원이 없을 경우 80%, 약 430만 원의 소득 이하이면 됩니다. 당연히 금액적인 부분에서 시세는 시중시세의 60%, 80%, 특히 대중교통이 또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 본인의 직장 근처에 입주 모집을 하고 있는 행복주택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도 직장인이라 이해가 돼요. 출퇴근 왕복 4시간이라니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우리 윤영진 쌤이 알려주신 제도로 좋은 집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 알려드리겠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평범하게 잘 지냈어요. 많이 벌지는 않았지만 남편과 작은 집도 마련해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권유로 사업을 준비하면서 꿈같은 나날을 지냈어요. 다소 무리를 하긴 했지만 남편과 같이 사업을 준비하고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출도 받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남편이 사망하고 나면서 부채의 규모를 알게 되었지요.
처음에 남편이 말해준 금액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러면서 당장 이자를 내지 못해 차압이 들어왔습니다.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업 준비로 이미 많은 돈을 빌린 상황이라 도움을 더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아이들과 친정집에서 임시로 지내고 있는데요. 여기도 오래 있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제가 식당 일을 하면서 당장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과 지낼 곳이 필요합니다.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연을 읽어보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본인도 힘들지만 아이들이 하루빨리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게 아마도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먼저 남편분이 사망하셔서 소득이 줄어든 상황이라면 생활도 곤란하실 텐데 이때 각 지자체에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신청하셔서 생계비를 먼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지원받으시게 되면 긴급주거지원에 신청 자격이 되어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유튜브에 안성지역사회부장 협의체를 검색하셔서 안성 주거의 세계 우리에게 물어봐 1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지원을 받아 편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사연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시민입니다. 제가 운동을 다니는 길에 비닐하우스가 몇 동이 있습니다. 운동을 다니다가 우연히 비닐하우스에서 아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찾아가 보니 어르신이랑 아이가 살더라고요. 비닐하우스 안에 집처럼 판자로 만들어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집에 가보니 아직 한여름도 아닌데 한증막이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과 아이의 건강도 염려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하시더니 몇 번 찾아뵙자 어르신이 상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이혼 후 손자를 맡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아들이 자주 오더니 이제는 연락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지원도 끊겼고요. 월세를 살다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 갈 곳이 없었는데 지인이 임시로 허락해줘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잠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겨울은 어찌어찌 났는데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더워지는 비닐하우스에서 이번 여름이 가장 큰 걱정이라며 좋은 방법이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닐하우스에서 거주라니 이번 여름에 정말 큰일 나시겠어요. 이런 분은 하루빨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비닐하우스 등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거지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잘 설명해 주신 것이 좋겠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어렵다고 하시면 각 지자체나 사회복지관에 의뢰를 하면 사례 관리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하고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같이 동행해서 도움도 드리고 있으니 사례 관리를 하면서 신청에 관한 행정 지원도 같이 꼭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사연과 함께 설명을 들어보니 더욱더 쉽게 다가오네요. 이번에는 행복주택과 연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행복주택, 연구임대주택, 저희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중에서 전세임대주택은 계약을 체결해서 재임대하는 것이고,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연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건설임대주택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안성 주거의 세계 우리에게 물어봐 2편에 되어 있으니 이 동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앞선 내용을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주거정책과 주거복지는 정말로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지만 본인 상황에 맞게 검색이 가능한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좌측 상단의 마이홈 포털 확인. 아무리 보증금이 낮아도 전세금이 낮아도 마련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전세금 마련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금융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택금융이라는 상품을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시 좌측 상단의 마이홈 포털에서 주거복지 서비스 주택금융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활 고용주거분과에서 1, 2, 3편으로 주거복지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내 읍면동사무소나 마이홈 포털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성 주거의 세계, 우리에게 물어봐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노동자활고용주거분과의 강은경 위원, 윤형진 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